안녕하십니까. 신화부동산 경제TV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코너는 이윤왕과 남궁호의 핫! 이슈입니다. 이윤왕과 남궁호의 핫 이슈 코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5월 9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로 발표된 내용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두 번째,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세 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표님께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좀 정말 그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숨통이 트였다. 이제 좀 파실 분들은 좀 자유롭게 좀 파실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잘한 일이다. 네.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아쉽죠? 2년간 하면 될 텐데. 네. 왜냐면 이제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2년 동안 내가 언제쯤 팔아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내가 그냥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혹시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만기에 도래해서 실거주합원한테 팔게 된다면 네. 2년이란 부분이 좀 필요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 많이 아쉽긴 합니다. 한시적. 혹시 1년 뒤에 네. 다시 1년 더 연장해준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유 기산 제도 폐지. 뭐 어쨌든 이게 그래요. 내가 이제 1주택이 된 날이 언제냐를 따졌을 때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2021년에 2주택이었어요. 네. 그런데 한 주택을 팔았습니다. 1년 들어와서 3월 달에 하나를 팔았어요. 네. 그럼 결국은 이게 비과세 여건을 갖추려면 2022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아야지만 온전히 비과세를 받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이 큰. 네. 예. 그러니까 최종주택이 1주택이 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계산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2년을 또. 네. 자, 그래서 그거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이게 좀 이렇게 폐지가 됐다는 네. 부분 하고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 부분 요건 하나. 이것도 내가 이제 2주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맞아요. 거주음가 있었죠. 그리고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된 일이다 하는 내용이고,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라고 했는데, 이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 같은 경우는 뭐 20%, 3주택 같은 경우는 30%를 추가 세율이 더 낸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 좀 이따 한번 보시겠지만, 세금 금액이 한 20%, 30% 오르는 게 아니고요. 2배, 3배가 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좀 팔고 싶어도 못 파시는 분들의 숨통이 트였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거와 맞물려서 기본적인 세율하고 이 장특공제라는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과라는 부분이 된다고만 한다면 이 장특공제가 아예 배제가 되는데, 일단 기본 세율이기 때문에 장특공제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세율이 상당히 좀 줄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법 예고된 시점인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23년이죠. 5월 9일까지. 네.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이 한시적 배제에 따른 세액 부담 변화인데요. 양도가액이 15억이에요. 네. 그래서 보유기간 10년 해서 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2주택이었을 때는 2억 7천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을 해야 되고 네. 3주택 같은 경우는 3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 5억의 양도 차익이 벌어졌는데 반 이상. 그러니까요. 네. 세금만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을 내는 거 팔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그 개정에 의해서 기본 세율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5억에 10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1억 3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거의 반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반 또, 이상이 줄죠. 네, 요거 3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가격. 아, 그러니까요. 를 양도세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금 너무 좋은 것 큰 같습니다. 거죠. 네, 그럼요. 20억짜리를 파는데 15년 갖고 있었는데 10억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네, 많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세금만 무려 2주택의 경우에는 5억 8천. 3주택의 경우는 6억 8천. 거의 7억 가까이입니다. 이거 정말 양도소득 양도 차익 낸 게 죄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안 팔고 버텼다는 얘기가 네. 버티게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래서 거죠. 기본세율로 바뀌었을 때 보니까 이렇게 2억 5천 정도만 내면 된다. 10억 벌어서 2억 5천 세금 낸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렇죠.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잘된 일이고 여기에 대한 그 기대 효과 자체가요. 그렇게 세부담 완화를 통해서 매물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신 네, 분들이 네, 네. 이제 많이 이렇게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다소 이제 주춤돼서 너무 과하게 과일 양상을 맞습니다, 띄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기를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네. 1세대주택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언급 드렸다시피 이건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줄 거야 라는 부분은 아예 이제 없고 그렇죠. 그냥 당시에 내 1주택이 됐어. 네. 그럼 그냥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네. 부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가 굉장히 조금 잘한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런 뭐 구체적인 내용을 뭐 봐도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도요. 예. 이제는 소용없어요. 나 그냥 1주택이 됐다. 그럼 그 날로 그냥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양도라는 게 그렇거든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과하게 규제를 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좀 아쉬웠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되니까 너무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도의 문제점부터 개정에 대한 실제 기대 효과 이렇게 하는데 뭐 기대 효과라기보다도 정상화죠.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정상화라는 그러네요.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정말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했다는 거 참 잘된 일인 것 같다.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일시적 2주택 그 비과세 요건 완화인데요. 자, 우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까지도 지금 정부 들기 이전에 파는 물건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예. 그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일시적 2주택마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하지만 그냥 1세대 1주택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내가 2년 보유 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을 거주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는다 하는 단순 이론이지만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세부 사항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가능 기간 해가지고 했는데요. 우선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본 기간
같은 경우는요. 만약 종전주택 A라는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B라는 걸 새로의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네. 요 둘 간의 그 기간 자체가요. 네. 1년이 넘어야 돼요. 예. 만약에 A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A를 사고 나서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B를 샀다 그러면 일시적이주택 적용은 아예 안 됩니다. 예,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A를 매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B를 새로이 매입했다 그러면 이건 종전주택, 이거는 신규주택. 예,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기간, 즉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라는 부분은 원래는 3년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조정대상구역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서울부터 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이제 묶어놨는데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기간 산정이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2018년 9.13 대책 네. 요때 1차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언제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기간이 2년으로 바뀝니다. 네. 예.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바뀐 것과 더불어서 플러스 거주도 해야 된다. 예. 라는 부분이 생겨난 거예요. 예, 굉장히 조금 의무적으로 내가 1년을 팔고 거주까지 해야지만 너 일시적유주택 혜택을 줄 거야 라고 하니까 굉장히 제도의 문제점이 많은 거였다. 그렇죠. 예, 라고 해서 이제까지 오고 있는데 요번에 개정된 일시적 이주택 내용은 애초에 3년이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2년으로 줄여. 즉 2018년 9.13 이후로는 2년을 적용했던 것처럼 3년이 아닌 2년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안에 네. 기존에 있는 종전주택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의 문제점이 개정인데 기대 효과, 현실 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 기간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대원 전원이 또 전입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 비과세 여건 자체는요. 세대원 전원이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나 혼자만 적이 됐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허용이 될 수는 있어요. 다른 세대원들이 지방에 뭐 이주를 해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은 명의자만 여기에서 거주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라는 부분, 조정대상 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피해자에서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남궁 이사님께 읽어주시죠. 네. 윤석열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세제 전반에 대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개편 방안도 구상 중에 있어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역시 정상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시가격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내가 충분히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이제 뭐냐면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80% 그러니까 공시가격 곱하기 0.8을 곱해서 이렇게 낮춘 거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0.6을 곱하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좀 감경이 된 상태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그게 80%에서 85%, 90% 이렇게 올라다가 지금 100%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도 다시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요. 사실 종합부동산세 대 부담을 안고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주택자 너무 과하게 갖고 있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뭐 두 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숨통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네. 좀 이렇게 틀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 일단 조정 대상 구역이에요. 이 중과라는 부분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1년 동안 해서요. 한시적으로 이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야말로 2주택 경우보다도 반, 3주택일 경우보다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내는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잘된 일이다 생각이 되고요. 네.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기간 재계산제도 폐지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뭐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지 비과세 받는 이런 거 이제 아예 생각을 네. 하지 마세요. 그 네. 이상한 이제 머리가 아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1주택이 됐어. 그날로 그냥 뭐 비과세다라고 한다면 그날로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네. 부분이 다시 정상화됐으니까 네. 정말 잘된 일인 것 같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은 3년입니다. 근데 조정 대상 구역만 1년이었다가 또 1년도 잊어버리고요. 2년입니다. 네. 조정 대상 구역 같은 경우가 경우는? 그래서 2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요 세 가지만 갖고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에 빠졌던 팔까 말까를 고민에 빠졌던 분들한테는 네. 좀 이렇게 좋은 희소식이다 이렇게 그런 것 말씀드리고 같습니다.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윤환과 남궁호의 부동산 핫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핫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